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IT 매체인 기즈모 차이나가 정보원 말로 갤럭시 S21에 탑재되는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100과 관련한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전력 효율인데요. 엑시노스 2100이 갤럭시 S20에 탑재돼서 호평을 받았던 엑시노스 990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엑시노스 990을 탑재한 갤럭시 S20은 테스트에서 전력 소모율이 55%였지만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한 갤럭시 S21은 22%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990은 7나노 프로세서고 엑시노스 2100은 5나노 프로세서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시노스 2100은 여러 차원에서 변곡점에 서 있는 칩입니다. 최첨단 공정인 5나노 칩이고 삼성의 CPU IP 개발팀이었던 몽구스를 해체하고 처음 내놓는 칩입니다. 삼성의 자체 IP를 포기함에 데 따른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 대가로 ARM, ARM코어에 집중해서 오로지 성능에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나오는 칩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 엑시노스 2100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대비 호평을 받은 이후 나오는 첫 AP라는 점에서 악화된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엑시노스 2100 관련 소식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엑시노스 990의 위기로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통상 그 갤럭시폰은 엑시노스 같은 경우 한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스냅드래곤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탑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0은 내수용 폰에 엑시노스 990 대신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하면서 삼성이 결국 그 엑시노스 사업을 축소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었습니다. 직전에 몽구스 팀을 해체한 사건도 있었기에 이런 관측이 부풀려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엑시노스를 폄하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삼성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이 AP에서는 퀄컴보다 못하고 이 파운드리에서는 TSMC보다 못하다면서 삼성이 AP를 포기하면 파운드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리는 근거가 약합니다. 삼성이 지금 와서 엑시노스를 접는다고 TSMC의 물량을 맡기던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의 물량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하위의 AP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하는 업체라 삼성의 AP를 맡기지 못하겠다는 스마트폰 업체는 애플 정도입니다. 나머지 스마트폰 업체는 자체 AP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역으로 보면 그 퀄컴과 TSMC도 삼성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이 설계도 하고 제조도 가능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 퀄컴이 5나노 AP인 스냅드래곤 888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 배경에는 엑시노스가 경쟁사인 동시에 삼성 스마트폰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는 수요처인 점도 분명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 나오는 외신을 종합해보면 엑시노스 2100은 그 퀄컴의 5나노 칩인 스냅드래곤 888보다 적어도 비슷한 수준까지 성능이 올라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퀄컴이 수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삼성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스마트폰을 파는 기업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성능만 담보된다면 파운드리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엑시노스 성능이 최고가 되면 갤럭시 폰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 퀄컴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에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을 매개로 스냅드래곤 칩을 TSMC가 아닌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라고 퀄컴의 압박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봐도 그 팹리스로서 삼성이 5나노 AP를 엑시노스 2100과 중국 스마트폰을 겨냥한 엑시노스 1080 등으로 이원화해서 칩을 더 많이 주문하기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효자 아이템인 엑시노스를 삼성이 축소할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반도체 시장 초기만 해도 많은 회사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본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공정이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투자 규모는 커지고 주력 사업에서는 이를 감당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발생하면서 제조를 포기하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가 다 죽었습니다. 지난 1970년대 메모리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인텔이 뒤처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투자 비용 때문에 메모리 사업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기업은 결국 10중 8구 팹리스만 하게 됐다는 뜻인데요. 하고 싶어도 제조를 못하는 환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가 기술 패권의 핵심 영역이 되면서 미국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조를 포기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칩 제조를 국내에서 하기 위해 혈안입니다. 이것만 봐도 삼성이 종합 반도체라는 점이 굉장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의 엑시노스 2100이 내년에 진짜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뛰어넘었다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성이 그 퀄컴 칩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고, 실제 엑시노스 2100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결과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엑시노스 2100은 내년 1월 중순 갤럭시 S21에 탑재돼서 시장에 공개됩니다.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어떤 지역에 탑재되는지, 그리고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이런 점을 잘 꼼꼼히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